이 가등기는 그러니까 신탁 등기, 가등기,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 세 가지 등기가 가장 어려운 등기죠. 네, 가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급을 했을 테고,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불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등기는 아직 안 해주겠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등기는 아직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요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겁니다. 그리고 병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매매를 이중매매라고 얘기하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이중매매가 원칙이 유효하니까 이 등기도 유효할 거예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문제는 갑이 먼저 매매 계약 체결했고 대금도 일부지만 먼저 지불했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병이 채갔습니다.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을 임시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잔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즉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순위를, 을과 병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누가 앞섭니까? 을이 앞서죠. 그렇죠. 따라서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됐을 테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반으로 쪼개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시점과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같이 쓰니까 순위가 결정된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순위가 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원칙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언제입니까?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판결서 가지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에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거는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명령,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만 이거는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닙니다.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지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또한 명령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라고 했죠. 아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 나온다고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정, 재판의 일종입니다.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해요. 따라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매해 출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거 단독 신청, 가등기 단독 신청하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될 겁니다. 등기 관리자.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 된다고 했죠. 얘가 등기 관리자예요. 그래서 본등기도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등기 관리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병은 현재의 소유자인데 병은 본등기의 상대방이 아니냐면 말소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자에게 등기임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병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등기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등기의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갑이라는 거, 이거 요즘 자주 출제되니까 심지어는 민법에서도 출제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본등기의 상대방은 갑이지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 될 겁니다. 등기 관리자. 물론 병도 등기 관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등기, 말소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첫 번째, 누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등기 관리자가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갑이죠.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가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가.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가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현재의 소유자,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병이죠. 병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등기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갑, 을, 병 전부 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죠. 요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요 을에게 청구권의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청구권의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 청구권이 있을 때 가등기가 가능하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이후에 무슨 등기합니까? 본등기 하죠. 본등기를 할 겁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책을 좀 보죠. 먼저 세 번째 거부터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 등기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공유 지분은 기록이 되죠. 따라서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합의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불가능하고 공유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미를 갖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죠. 그래서 물권을 가진 자가 갖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본등기 이후에 을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본등기 이전에 발생하는 청구권이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이전에 하는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성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하는 겁니다. 청구권 중에서도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한 건데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면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죠.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환매등기 이전 청구권 가질 겁니다.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환매권 자체는 가등기가 안 되지만 환매등기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한데,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이때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설정 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말소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시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의 설정 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소멸 등기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요? 안 들어가 있죠. 따라서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만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해제조건부 청구권.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종기부 청구권과 해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 장래 확정될 청구권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유증이죠.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합니다. 유언을 통한 징여를 유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유증할 때가 아니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청구권이 발생하죠.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갑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두례 시에 요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장래에 발생하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여기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장래에 확정되는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장래에 미확정 청구권이니까 이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등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 이 유언을 통한 증여에서 유언, 요 유언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갑이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고 했죠.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그러면 이 갑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하겠죠.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한 것이고,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철회가 가능하죠.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사인 증여 계약이라고 했죠. 사인 증여 계약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 이를 사인 증여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발생하겠죠. 누군가 죽어야지만.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 사인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철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철회가 금지된 상태예요. 그럼 이 사인 증여로 인한 이 발생하는 을에게 발생하는 장래의 이 청구권은 처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철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철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그 즉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 증여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한다고 했죠.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불길한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소유권이 없는 자가 설정해 준 등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을이 먼저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해 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에 불과하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소유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요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판단합니다.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직권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용의물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양립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취득한 요 전세권은 요 부분, 병이 취득한 이 지상권은 요 부분, 이거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이건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건 직권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간념적 지배는 뭐냐면 등기만 갖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서 다른 물건과 전부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간념적으로만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거 직권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다 했던 거죠. 이제는 좀 익숙하신가요? 아직도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여기는 먼저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을이 취득한 건 저당권만 취득했습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 기준은 양립 가능 여부로 따지는데 이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더 보실 건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요 시점은 병의 이름으로 아니죠.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아까 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시점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당연히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온 등기는 다 직권 말소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 자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등기와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세트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가압류 등기,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 나오는 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요거와 세트를 이루는 등기예요. 요 등기가 나오면 요 등기도 뒤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 등기가 만약에 요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직권말소 다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거 직권말소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이 등기도 직권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등기들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소되고 이건 살아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준이 이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때 병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이 임차권이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이때 이 가등기권자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는 채무자가 될 겁니다. 이 가등기 권리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제 집행할 때 그 방법이 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할 때. 그러면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요게 두 번째 이루어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통한 등기예요. 그렇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명의 등기는 무조건 직권말소함이 원칙이지만 직권말소하지 못하는 등기가 4개가 있다는 겁니다. 4개. 첫 번째, 가등기에 선행한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융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세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네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4가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출제하고 있죠.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아마 나올 겁니다. 올해. 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가 가등기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직권말소. 여기가 만약에 가처분이라고 나온다면,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 말소. 그렇죠. 요게 가등기일 때는 요거는 직권말소, 가처분일 때는 단독 신청 말소. 왜냐면 가처분권자는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본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걸 말소시켜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말소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어려운 거 다 한 거예요. 네, 가등기에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55쪽을 보시는데 요건이 나와 있죠. 거기 3번을 보시면 가등기 여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거를 좀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처분 제한 등기에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죠. 물권행위 유인성살. 그렇죠. 그러면 이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물권행위가 실효가 돼버리면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하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런데 이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자는 을에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돼요. 그럼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이죠. 물청이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약을 맺냐면 매매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그 즉시 을은 말소 등기한다 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근거에서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계약의 근거에서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건 계약에 근거한 거니까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이건 채청이 돼버려요.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계약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소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가능하게 돼요. 이게 물론 원칙이지만 그래서 아무 문구도 없을 때는 이게 원칙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이나 특약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붙어 있다면 이때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계약, 특약이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물청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을 테고 종기부 해외주조권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 안 된다고 했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올 거 없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가처분 등기를 보겠습니다. 가처분 등기.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죠. 많이도 썼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이때 갑과 A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요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갑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갑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기를 뺏어와야 되겠죠.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집행권한이 되는 것이 바로 판결서입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갑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갑이 을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을로 바뀌었으니까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A는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즉 갑이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즉 보존하도록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계속 가지고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보존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가압류 신청. 또 하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보존소송이 있는데 이때 이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본안소송,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 그 다음에 이걸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A가 가진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뭘 제기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금전 채권인가요? 아닌가요? 금전 채권 아니죠? 따라서 여기 보존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보존소송으로.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심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보존소송은 긴급성을 요합니다.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후딱 결정이 돼야 되겠죠. 긴급성을 요하니까 이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너무 길어서 보통 이렇게 생략합니다. 가처분 이렇게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여기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면 이 갑에게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시험에 잘 나오죠. 가처분 등기는 금지의 효력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된 다음에 을과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을이 소유자가 될 겁니다. 이때 승소 판결이 A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는 단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이 이 경우는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네. 그러면 이제 요 A는 무슨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는 뭐라고요? 승소한 등기 관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A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가져왔으면 이제 이 갑은 A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제때 등기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 손해배상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갑이 자발적으로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공동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줄 때는 공동신청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때 을은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다는 겁니까? 이때 을은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얘한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얘한테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 효력을 상대적 효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 채무자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처분 등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을 상대적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네?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등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돼야 될 겁니다.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판결을 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이것 먼저 말소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실행이 됐다면 가처분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가처분 등기는 원칙이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원칙은 뭘까요? 촉탁 말소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원칙은 촉탁 말소지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A가 취득한 권리는 뭐죠?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정 등기 청구권자가 이제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전세권 등기 하겠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러면 여기 전세권자와 지상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것도 말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A가 취득한 이 지상권 등기는 만약에 요 부분이고 요 을이 취득한 요 전세권은 요 부분이라면 이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죠. 네, 이건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무 등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소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말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순위 저당권자, 얘는 후순위 권리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자꾸 출제해요. 양립이 가능하면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시점은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자 명의의 을의 등기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말소해야 된다고 했죠? 말소가 돼야 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까? 단독 신청 말소입니까? 단독 신청 말소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단독 신청,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다면 요 을명의 등기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는 이 자체로 나오는 등기가 아니라 다른 등기에 뒤따라 나온다 그랬죠.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압류 등기에 뒤따르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여기에 뒤따르는 등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가 만약에 가처분 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겠죠.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테고, 그리고 이 가압류 등기나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말소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말소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말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 가처분 채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때 가처분 등기는 재산적 권리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재산적 권리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 집행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재산적 권리냐? 즉, 이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등기에 불과합니다. 재산적 권리가 아니니까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는 3개. 아까 가등기에서는 몇 개? 4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4개였죠. 하나, 둘, 셋, 넷. 저기서는 3개. 그렇죠. 저기서는 단독 신청 말소. 여기서는 직권 말소. 이건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 여기는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말소.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가처분 등기도. 여기서 다 나와요. 네. 이제는 기억하실 때도 됐죠.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읽어보죠. 53쪽 가처분 등기.
1번을 보시면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A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네. 2번. 등기관이 일의 신청에 따라 단독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도 말소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아까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때는 직권 말소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요 시점에 시에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말소할까요? 네? C가 아니라 을로 하죠. 을을 명의에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말소할까요?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처분인데 왜 직권 말소예요? 또 단독 신청 말소. 이게 단독 신청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에 병의 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그래서 이건 다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원칙은 촉탁 말소가 원칙이고 이때 보시면 촉탁 말소가 원칙이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권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예외예요. 예외. 이것도 직권 말소라고 했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이 일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말소됐으면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피보전 권리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되는 권리.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보전되는 권리. 그 다음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등기기록증 갑구에 한다. 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죠. 그래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갑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올구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 가등기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은 단독 신청. 그렇죠? 다만 다음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처분 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 말소가 안 된다고 했죠. 네. 2번을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 A가 가처분 채무자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3번 보시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 마쳐진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왜요?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니까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말소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 수준도 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가처분 등기 보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